자, 안녕하세요. 4월 20일 오늘 시장 약간의 좀 조정 내지는 뭐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또 강력한 상승을 했죠. 우리 시장, 그래 즉 미국이 상승을 본 시장에서 하기 전에 우리 시장 열려 있는 동안 미국 선물이 매우 강력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치료제 길드 사이언스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길러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뭐 이렇게 또 9%, 11%까지 상승을 해보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주가가 좀 이 길러드 사이언스가 뭐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은 횡보를 하다가 그 박스 상단을 지난 고점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의 주가 상황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면서 상승을 조금은 이어가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 뭐 아직은 하락 진폭 부분들에서 뭐 한 반 정도 회복을 하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그죠?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있으면 바로 애플 같은 이런 종목이 있죠. 자, 그런데 애플이 금요일 날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포지션상 그 만기 전에, 그러니까 즉 미국의 지금 지난 만기 이후 그런 포지션에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나 지금 사망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커질 줄은 몰랐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포지션 부분들에서 급락했으니 많이 이제 올라갈 거야 하는 쪽으로 베팅이 많이 됐었을 수가 있고, 지금 그 이후 미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벌써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사망자만 해도 지금 4만 명이 넘는 이런 상황들, 8일 만에 2배, 그러니까 최근 8일 만에 또 이렇게 사망자도 2배가 나오고 있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뭐 어찌 보면 몇몇 숫자들로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를 재개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금요일까지는 땡겨내야 수익이 파생 쪽에서 옵션에서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금요일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애플, 그죠?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약간의 좀 변화적인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마존이랄지 뭐 이런 종목들,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잘 반등하다가 지금 이제 금요일은 조금은 떨어져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 유다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축의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이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물론 테슬라는 약간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이지만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 기술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 미래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어찌 됐건.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재 미국 선물은 약간의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도의 마이너스 가지고 시장 흐름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중국의 경제 발표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마이너스가 5.8% 부분들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도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대응책을 내놓고 8,800조 원 막 이런 등등등등의 상황인데 그런데 왜 중국은 지금 얘네들이 코로나의 원흉이고 지금 뭐 경제 성장률만 마이너스 5.8이 지금 1분기 나왔는데 왜 도대체 중국 증시는 안 빠지느냐 하는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증시는 그 기관이 특히 그러니까 거의 중국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도 많지만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외국인들 비중이 매우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이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혹은 지금 타격이 매우 심각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국가들을 놓고 보면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국가들이라고 봐야 돼요. 국경이 지금 문을 서로 닫고 있죠. 뭐 다시 이제 해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부분들이지만, 지금 이제 겨울에 또 제2차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오늘 또 좀 나오면서 시장을 약간 흔들어대기도 하고, 재확진자가 180명이 넘었다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시장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언제 갑자기, 즉 마스크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 하루에 1억 개씩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 마스크 안 만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마스크 못 써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체 생산력이 그래도 그나마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을 상당히 빠르게 종식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앞으로 다시 약간 시대적 움직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제조업이 다시 뜨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자체적으로 어머나 이번에 국경이 다 문이 닫아버리니까 우리가 서비스업 위주로, 뭐 금융업 위주로 성장을, 관광업 위주로 성장했던 국가들이 매우 타격이 훨씬 심해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중국을 좀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따로 시간을 빼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시 그래도 제조업이 살아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덜 하거나 혹은 빠르게 회복하는 부분들, 뭐 개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몫은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이제 그 지난 금요일에 상승, 요 부분들에서 삼성전자만 약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금요일에 3% 상승 부분들에 매우 큰 일조를 한 셈이죠. 오늘은 이제 조금은 다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하고, 그때 이제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즉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코스피에, 그죠? 코스피에 ETF,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셀트리온, 시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주식을 처음 발을 들여놨다가 어머나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별로 안 가네. 그래서 테마주나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치료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얘기가 좀 있었죠. 오늘 갑작스럽게 대북주, 그 다음에 철도주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이유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남북 철도 재추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해 북부선 예비타당성 면제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며칠 뒤 23일 통일부에서 23일께 제 313차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뭐 어떻게 저쪽에 이제 이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뭐 검색을 해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관련 주가들 오늘 뭐 현대 로템, 그죠? 21% 뭐 급등을 하고, 대하TI, 대호 AL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한 겁니다. 그와 맞서 같이 이제 대북주가 올랐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런 쪽으로 어머나 그래? 그러면 그거 많이 올라가겠네. 철도가 진짜로 놓이면은 많이 올라가겠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한마디에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논의한다더라. 그렇게만 해도 급등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열광하고 테마주에 몰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테마주는 조심하시는 게 어쨌든 좋겠습니다. 테마주, 코스닥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량주, 대형주 이런 쪽들을, 그러니까 즉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크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설명을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기업들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기업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기업이 무너질 때 대기업에서 여기에서 산하 그룹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또 하청업체들도 있겠죠. 그죠? 중소기업들, 중소형 기업들 요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계속 무제한, 말 그대로 계속 무제한을 풀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도 회사채나 CP 이런 것들에 직접 매입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그 증권사와 보험사 너네들이 우량채권을 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의 대출을 해주겠다, 그걸 담보로 대출해주겠다, 우량채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채권을 매입한다거나 유동성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기업들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무 기업이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들을 살리겠다고 이쪽에다가 집중 포화를 해놨다가 위에 있는 상위에 혹은 뭐 상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 큰 기업들이 망가져버리는 상황들이, 무너진 상황이 나와버리면 어차피 망가집니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위기적인 부분들, 지금 현재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당장 주가가 툭툭툭 튀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말에 의해서 지금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보자라는 통일부 이야기가 나옴으로도 급등을 하는 그럴 정도의 상황이고, 저런 것들이 또 금방 또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메디톡스가 점 하한가 같죠? 메디톡스라고 하는 규모가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나 되는 기업이 하한가, 점 하한가에 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이 조금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 포인트를 이 시점에서는 좀 중소형주들을 매도하고 대형주로 다시 좀 갈아타시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좀 생각을 많이 드려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낮춰놨다가 좀 내려오면은 대형주 쪽, 그죠? 바이오 쪽을 한다 하더라도 대형주 쪽 부분들을 보시는 게 훨씬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매수 들어오는 동안 개인들이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요. 뭐 11조에서 17조 원 들어왔다, 뭐 20조 원 넘었다 이러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올랐어요. 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내가 팔아야 내 돈입니다. 그거를 온전히 개인들이 이거 다 팔 동안 이 주가가 여기 멀쩡하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 빠르신 분들, 그죠? 발 빠르신 분들이 얼마를 먹었든 간에 챙기고 나온 사람이 그게 내 몫이고 내 수익입니다. 그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요 반등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급락에 따른 개나 소나 다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올라와 보는, 올라갔다 다시 꼬꾸라지는 종목도 있었지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한다라면 그때는 실적 뒷받침되거나 미래 지향적인 산업만 올라간다. 개나 소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코로나 사태 부분들로 인해서 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번 사태를 겪어보니 제조업이 약한 국가는 매우 취약하구나. 국정을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죠. 뭐 소프트웨어나 어떤 그런 부분들, 통신 여러 가지 부분들도 발달을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많이 강조를 드리는 스마트 팩토리, 사람이 크게 개입하지 않아도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쪽 부분들이랄지 3D 프린팅 기술이랄지 뭐 이런 쪽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성공을 하려면 5G는 또 한번 기본적인 통신의 인프라가 돼야 될 것이니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될 것이고, 공중보건, 특히 중국 같은 그런 보건 쪽이 많이 취약했던 국가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역시 보건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잘 이겨냈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각국 모든 국가들이 보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쓸 거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들을 또 찾는다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다음번에는 좀 더 좀 구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미국은 옵션 만기 부분들에 지난 금요일까지 땡겨내는 모습들이 있었고, 다만 거기에서 주도주가 약간의 변화를 갖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와서 상승시켰던 종목들이 금요일날 오히려 미국의 상승에 있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분들에서도 이게 꼭 어떤 신호탄이라고 막 마냥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메디톡스라고 하는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요게 이제 식약청 그 허가 취소 요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점한가를 갔어요. 점한가에서 풀리질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내지는 차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 종목에서 오늘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요거 이제 다 그렇게 되고 하나씩 둘씩 약간 흔들림이 있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셀트리온 그룹주를 땡겼어요. 장중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를 오늘 장중 뭐 8%까지 느닷없이 갑자기 쭉 한번 땡겨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다시 도로함이 탑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디톡스가 빠지고 나서 휴메닉스랄지 미용 관련된 종목들 뭐 여러 가지 몇 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방어가 안 됩니다. 이제 워낙 시총이 좀 큰 종목이니까 메디톡스가 또 이제 수혜 반대 이제 저놈이 저렇게 됨으로 해서 반대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다 될 수는 없다 하는 포인트도 생각 좀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이제 주로 지수적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시장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뭐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못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얼마에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고 막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그죠?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지금 대북주, 철도주가 올랐다, 뭐 정치 테마주가 어떻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시장을 가늠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질이 좋게 상승을 했느냐,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이랄지 어떻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플러스 실적들을 내는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올라가는 때하고 그렇지 못하는 때 잡주라고 표현될 만한 그런 실적도 없고 적자 맨날 적자에다가 매출도 매우 약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상승을 시켜놓은 그런 장하고는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메디톡스의 점 한가가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을지 저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애플이랄지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도 말이죠. 아주 중심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를 갖는 것들이 이제 과연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나타내 주겠죠.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뭐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관점에서는 짧게나마 현재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정도. 자 그리고 요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승 쐐기형이라고 부릅니다. 상승 쐐기형. 그 앞에 글자를 바꿔야 됩니다. 이후의 모습은 상승 쐐기형은 하락할 수 있는 징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 쐐기형 반대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급격한 상승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에 지금 이번에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형태까지 일일이 만들지 못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모습은 이제 상승 쐐기형의 형태이니까 그 부분들도 잊지는 말고 생각하자라고 정리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하루만 모습을 가지고 볼 수는 없죠. 연속 최소한 이틀 정도의 뭐 조정이 나온다면 이틀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올라오면서 이틀 정도의 조정을 보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이틀간 조정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특히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개파락을 했다. 근데 그 개파락하고 나서 내일 개파락했는데 내일 못 땡긴다. 못 메꾼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더 여유를 줘서 그 다음날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그 갭을 못 메꾼다 그러면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그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반등은 나올 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다고. 예, 그쵸? 하락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처음 겪는 일이고, 요만큼 올라갈지를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이렇게 덤벼드는 모습은 전통적인 그 분석법에서는 매우 위험한 게 맞는 거지. 나중에 그거는 이제 시간 지나고 밝혀질 부분이겠지만, 위험한 건 위험한 겁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끌고 있는 시장인 상태하고 개인들만 미친듯이 사가지고 끌어올라가는 상승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결국에 희생양이 되는 건 마찬가지일 건데, 그 마지막 끝자락엔 테마주가 그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테마주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모습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들. 오늘도 이제 철도, 대북주 요런 쪽에 철도주 자체가 대북주도 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범위가 넓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 모습까지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만 더 지켜보면서 방향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 보죠. 제가 여기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간다면 최고 상승은 요 맨 위에, 이제 이 위로는 빨간 선이 없죠. 여기까지 1950 근처 1947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에서 이제 얘가 마지막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쨌든 금요일 하루 정도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네요. 제가 이제 건강이 좀 문제가 좀 생겨서 방송 하루 이틀 못했는데요. 건강들 조심들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